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초전도체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최근에 아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초전도체, 이게 어떤 건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초전도체라는 표현은 이제 영어로 해보면 슈퍼 컨덕터,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전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제 그 물질을 말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도라는 거, 이제 컨덕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각종 에너지,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전기라고 하겠지만 뭐 파동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른 데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이제 그게 가능한 물질인 거고. 네. 그리고 저희 뭐 반도체, 부도체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반도체의 경우는 뭐 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특정 상황에 따라서 전도율이 달라지는 거. 우리가 정말 현대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는 이제 그걸 가지고 많은 신호를 이제 전달하고 이제 그런 걸 받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부도체는 반대로 그런 전도를 못하는 거,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그러면 전도, 거기서 왜 초전도라는 개념이 나오냐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열과 저항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파동 형태로 가다 보면 거기서 다른 이물질이라든지 다른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일종 뭐 이제 몸에서 면역이 나는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열이나 저항이 발생해서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초전도체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물질, 어떤 압력하에서 그런 전기 저항이라든지 그런 뭔가 열을 최소화해서 전도율, 그러니까 효율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높인 그런 물질을 말하는 거죠. 네, 듣고 있으니까요. 에너지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정말로 근본적인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지금 발전을 하잖아요. 뭐 화력, 뭐 수력, 원자력, 그다음 뭐 요즘에 대체 에너지, 풍력, 이런 뭐 태양광 이런 것도 얼마 전에 되게 핫했는데, 네. 그거 발전을 해서 그거를 전달해서 사람이 사용하는 데까지 사실 손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 효율이 많아서 뭐 미국에서는 뭐 한 해에 이 손실이 뭐 수십조다. 그래서 이게 뭐 퍼센트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몇 퍼센트를 따지는데, 이 초전도체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는 그 효율을 굉장히 높여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왜냐하면 이제 손실이 크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기후 변화가 굉장히 뭔가 많은 문제. 저희도 지금 날씨 그렇죠. 때문에 네. 고생 많이 하잖아요. 네, 이슈에서도 계속 날씨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날씨 때문에 다들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네. 기후 변화라는 게 화석 연료를 굉장히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서 발생을 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뭐 대체 에너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저희가 뭐 풍력이라든지 뭐 조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사실 대체 에너지, 뭐 바이오가스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달 효율, 사용 효율을 어마어마하게 높이는 것도 이런 에너지 그런 뭔가 효율성, 에너지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에너지의 손실을 낮추고 효율을 높인다. 이 에너지와 문제와 관련해서 초전도체가 상용화되면 핵융합 에너지의 등장을 예견하는 발표도 나오고 있는데요. 핵융합 에너지 등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핵융합은 정말 꿈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핵융합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태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와. 태양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인류와 세상과 문명을 만든 게 태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수소 두 개가 만나가지고 헬륨이 되면서 거기서 약간의 이제 질량이 감소가 되고, 그게 이제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분자들만 있으면 에너지를 거의 무한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그런 건데, 근데 태양의 전제를 생각을 해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압력과 밀도와 이런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지구상에 사실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이걸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냐라고 하면 이 플라즈마 상태로 해가지고 이 분자들을 막 이렇게 모아는 놨는데, 충돌까지는 만들어 놨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이게 왜 유지가 안 되냐면, 이게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 열과 압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이 열과 압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럼 이 플라즈마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구체를 만들어서 공중에 띄워보자. 나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반자성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항이니까 이제 초전도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럼 이제 마이스너 효과, 이제 반자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자기부상 열차 생각해 보시면 열차가 둥둥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뭔가 전도가 이제 무한으로 가다가 네. 소위 말하는 자력을 밖으로 튕겨내는 이제 그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우는, 네. 이게 되면
이 안에서 핵융합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구상의 지구상의 아니라 지금 인류가 뭐 이제 일론 머스크나 굉장히 말하는 미래를 네. 바라보거나 최첨단의 그런 빅테크를 하는 정말 창업자들이 우주, 화성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건가? 네. 에서도 핵융합이 굉장히 유력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겁니다. 핵융합으로 공중에 띄우는 것까지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사실 이 초전도체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 영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 부분과 미래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에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 초전도체를 지금 상용에서 가장 뭔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의료기기, MRI 기계인데요. 이제 그게 같은 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고 하면 이제 자성, 이제 강력한 자기장을 몸에다가 투영을 시키면 몸에 있는 수소 분자가 반응을 해요. 수소 분자가 반응을 해서 몸에 있는 뭐 세포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지금 그런 자성을 뭔가 하기 위해서는 고압의 저온의 그런 헬륨 가스 안에 이제 자기장을 보관을 해서 그 자기장에 뭔가 이 저항 다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 뭔가 산란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MRI 비싸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엄청 큰 기계를 놓고 그런 헬륨 가스를 보관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현재 초전도체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또 뭔가 굉장히 지금 빨리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케이블이라든지 네. 자기부상 열차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케이블은 한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상용화나 그러니까 상업화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한 게 일정 거리를 두고 초전도 케이블들을 지금 만들었던 것들이 좀 있고요. 자기부상 열차도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시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만간 그 세상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것도 이제 테마주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이 굉장히 그래도 빨리 가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해서 빨리 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초전도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 미래 세계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요즘 뭐 유튜브 영상도 워낙 많고 사실 TBS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이 에너지라든지 전기, 전자의 효율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냥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자율주행, 뭐 수소차, 전기차 이런 쪽 하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도 뭐 배터리라든지 모터 왜냐면 이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작아지고 훨씬 성능이 좋은 이런 뭔가 자율주행이나 그런 미래 자동차, 뭐 UAM 이런 쪽도 달라지고요. 네. 그다음 뭐 통신이나 이런 뭔가 센서 뭐 이런 예측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통신도 기본적으로 그런 전자 파동을 쏘면서 네. 전달하는 건데 이 전달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 세상도 많이 달라지는 거고 저희가 뭐 우주 그런 뭐 예측하고 일기예보하고 이런 부분들도 센서 이것도 다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IT와 관련돼서도 이제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텐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뭐 AI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서버를 돌릴 때 화두는 열 저항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냉각기를 어떻게 돌릴 건데 이게 그런 저항이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열이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뭐 양자 컴퓨터 세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와. 서버가 갖고 있는 집적도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자기부상 열차라든지 MRI 이런 의료기기도 차원이 달라질 거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뭐 배터리 수명도 좋아지고 기계 발열도 없어지니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다는 건 분명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우려되는 문제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초전도체를 최초 세상에 뭔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한 게 이제 1910년대입니다. 1900년대, 네. 1910년 꽤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 발견한 게 뭐 절대 온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도가 뭐 절대 온도쯤에 거기서 뭐 4K,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69도다. 그래서 점점점 정말 아주 극 저온에 정말 인간이 만들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여서 네. 그래서 이 절대 온도의 수준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마이너스 100도씩 근처까지 왔고 대신 뭐 기압 을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기압을 굉장히 높게 해서 뭔가 예외적으로 하는데 이런 상황들은 유지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저희 현실 세계에 뭐 마이너스 100도 경험해 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경험할 수가 없는 온도죠. 일단 네. 뭐 100기압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는 온도와 기압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만들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상용화가 잘 안 되는 건데 네. 최근에 지금 나왔던 그 LK99라고 그래갖고 아주 몇 주간 핫했잖아요. 그렇죠. 논의가 아주 분분하잖아요. 그쵸, 진짜 어마어마하게 핫했는데 이게 상온 초전도체다.
라고 해서 정말 논의가 커졌던 거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LK99 지금도 논의가 분분하고요. 워낙 핫한 주제이다 보니까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7월 말 정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과학자 세 분이죠. 이석배, 김지훈, 권영환 이 세 분이 네. ARXIV, 그러니까 약간 이제 동료들의 평가가 많이 거치지 않은 거기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납이라든지 구리, 인, 산소를 조합을 해갖고 기존의 차원과 다른 상온이나 보통의 압력에서 작용하는 초전도체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걸 갑자기 얘기한 건 아니고 최초 논문은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5년, 뭐 많게는 20년 이상 연구를 해가지고 이 상온과 상압에서 작동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 발표가 난 건데요. 근데 이제 네. 물론 ARXIV가 사실 그렇게 아주 인증이 많이 된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이게 네. 워낙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네. 충격적인 게임 체인저기 때문에 지금 이 화학식의 조합과 구성이 초전도체가 나오냐 이러고 정말 전 세계 모든 선진국이 다 뛰어들었다고 해도 지금 검증에 과언이 아니죠. 네, 그런데 그 검증 결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LK99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발표부터 또 분명 기존에 나온 초전도체보다 진보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고 있는데 진위 공방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뭔가 전제는 아까 화학식이 공개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구현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복잡한 결합이기 때문에 뭐 결합 강도라든지 뭐 결합 강도라든지 뭐 배열 순서라든지 플랫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화학적 성질이 많이 달라지고 또 실험 환경에 따른 차이도 분명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SNS에 가면 전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이 정말 지금 난리거든요. 네. 근데 뭐 부정적인 거는 뭐 샘플이 잘못됐다. 기사도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네. 지금 정말 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뭐 정말 반자성의 특징이 없다. 저항이 일정하지 않다. 이거 이론적 분석과 배경의 전제가 문제가 있다. 이거 매년 나온 약간 사기 같은 거다라는 네. 것들이 부정적 의견이고요. 또 반대로 긍정적이거나 조금 더 잘 봐야 된다는 의견들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분명 기존보다는 진보한 초전도체일 가능성은 상당하다. 그다음에 이게 뭐 순도를 올리면 그 마이스너 아까 말한 대로 반자성 형상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 납과 뭐 구리가 치환되는 방식에 따라 이게 다양한 방식의 초전도체, 부도체, 그다음 뭔가 전 반도체 이런 식의 구현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어서 네. 한번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상황에서 사실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 역시 쉽지가 않은데요. 시장 전망 자료 같은 게 좀 있긴 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미래 시장에 대한 자료는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네. 얼만큼 큰 임팩트를 끼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초전도 물질을 만든 재료를 선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한국이 꽤 발달한 시장 중에 하나인데 이 선제 시장의 경우에는 2023년에 11억 달러에서 2028년 한 17억 달러로 연 평균 한 9.2%.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기업들이 주요 자료에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아직 시장이 크진 않지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케이블 시장의 경우에도 뭐 지금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역시 우리나라가 꽤 빠른 시장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요. 이 초전도체 관련 투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로 나오는 게 긍정적인 거는 뭐 케이블부터 소재 많고 반대로 부정적인 건 반도체예요. 이게 나오면 이제 반도체가 사라진다는데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되더라도 상용화까지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 안정적이고 상업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고 다른 부대적인 발전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발전했다는데 의의를 두되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장기적 가치적 관점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 가치 투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는요.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